네.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하고 여당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가. 국회의장 산하 국회 사무처가 청와대와 정반대 주장을 하고 나서서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내셨던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만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떤 분들이 찬성하고 반대했나 보니까 이 법에 찬성이 211, 반대가 22, 기권이 11표입니다. 이인재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대하셨습니까? 기권하셨습니까? 예, 저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셨습니까? 예, 우선 이제 위헌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 소관이니까 제가 위헌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네. 국회법에서 이렇게 이제 이 시행령 시정 요구를 하는 법 체계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이제 항상 장관 불러놓고 이렇게 질문하고 할 때 네. 시행령 문제 있으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지금 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로서 국회의 이름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거니까 네.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주는 거죠. 네. 예. 처리하고 그래서, 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반대했습니다. 네.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 예. 원내 대책회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러 형태의 회의가 있었죠. 네네. 예. 그때 법률가 출신이시잖아요, 이인재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예. 좀 잘 아신다고 그렇지만 법률가 출신이 아는 분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내용 잘 모르고 다들 표결을 했을 겁니다. 네. 예. 이제 원내 대표랄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강 이제 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왜 사전에 몰랐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 법안이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 공무원연금법 타결 때문에 야당이 들고 나온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네네. 세월호법 시행령 고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월호법 시행령 제정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금방 어떻게 고치느냐. 네. 거부하면서 결국 타협안으로 이 국회법 그럼 개정을 해가지고 네. 국회가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국회 이름으로 시정 요구를 하도록 국회법을 고쳐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큰 틀에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아마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여야 이제 원내대표들 사이에 이 연금법 타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원래 네. 저 국회법 개정안이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고. 네.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전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계류가 돼 왔던 법안들이랍니다. 네. 네. 논의가 됐는데. 옛날에 한 번은 본회의에 올라왔다가 그게 잘 안 됐고요. 위헌 문제 때문에. 네. 그다음에 지금도 위원회에서 위헌성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던 안건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런 내용을 우리 일반 의원들은 잘 모르죠. 네. 모르는데 여야 간에 이제 이 공무원 연금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부대적으로 이걸 합의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연금법이 워낙 중요하니까 네. 이제 다들 찬성을 해준 것 같아요. 아니 예. 끼워넣기 입법인데요. 이게 그렇죠. 이제 개정 전에는 국회는 시행령의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데 개정 후 이번에 바뀐 거 보니까 부처의 장이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규제인데 이것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에서는 당연히 강제력이 있는 거다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그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우선 심리적으로 정부가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국회 이름으로 국회 의결을 통해서 의원 개개인의 이런 요구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 이름으로 시정하라는 요구서가 이렇게 문서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심리적으로 강제
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예. 대통령은 이제 국정이 마비된다, 정부가 무기력해진다 하면서 강력하게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시는지? 네. 뭐 지금 이제 그 통과된 그 국회법 개정안이 네. 이제 국회의장이 서명해가지고 정부로 이송을 하면 네. 거부권 행사는 뭐 현재로서는 100%라고 봐야 되죠. 대통령께서 뭐 빈말을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현 단계에서는 네.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게 뭐 위헌 소지도 있지만은 정부가 마비되고 이 지나친 삼권 분립에 대한 지나친 침해 아니냐 이제 네.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숨을 고르고 네.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정부에 송부하기 전에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네. 절차가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그 96년도에도 연말에 그 노동법 개정안 네. 강행 처리했는데 그게 이제 정부로 이송 안 되고 여론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뭐 무효화 처리했거든요. 네. 국회에서.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거는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11개인가 이제 본인 그쪽에서 주장하시는 것에 합당한 그래서 이런 것도 시정해야 된다라고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뭐 그렇게 96년처럼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나 이제 머리를 맞대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부로 이송을 했는데 네. 대통령이 거부해가지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면 네. 이게 정치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네. 충돌하는 거고 이제 국회 안에서 그러면 제2에 붙여가지고 출석 3분의 2가 찬성해야 그게 법안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것도 지금 뭐 국회로서는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시 제2투표 한다고 하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한번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오고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고쳐야 된다. 입법권 강화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인데.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 그런 입법 예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거 이제 그런 합의 초안을 가지고 최고위원회에 가지고 왔길래 제가 여러 번 물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입법례가 있느냐.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런 그 위헌성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요. 사실은 우리 당하고 청와대 관계에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누누이 그전부터 지난 5월 1일 날인가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명목소득 대체율 50% 때문에. 그때도 우리 당의 이 협상 지도부가 청와대가 명백히 반대하는 거를 그냥 뚫고 그냥 막 자꾸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몰랐어요. 우리 최고위원회에 합의문 초안 들고 왔을 때 위헌이냐 아니냐 시비가 좀 있다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이제 그게 불회의까지 상정이 됐는데요. 타결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 연금법 이거 처리 못하는 한이 있어도 국회법 개정은 안 된다고 명백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도부한테. 근데 그 사실을 최고위원이 저도 깜짝같이 몰랐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전략적인 결정을 할 때 대통령하고 당이 이게 일체가 돼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토론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하나의 전략의 공감대를 이루어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이렇게 명백히 청와대가 반대하는 걸 그냥 뚫고 여야 합의해가지고 본회의 상정시켜가지고 지금 통과시켰으니까 사태가 이렇게 악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하고 당이 뜻이 다르지 않다. 근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부는 결국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인데 대통령 뜻하고 당이 같다. 그럼 그동안에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받고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저도 지금 그게 의문입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좀 질문하시지 그래요. 같이 앉아가지고. 질문을 이제 앞으로 해야죠. 즉 이게 이제
당이 분열되는 거 아니냐. 뭐 오늘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인가 친박 중심 그 윤상현 의원이 간사로 있는 그 모임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전부터 제가 당 뭐 회의 때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네.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네네. 대통령이 당의 총재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권위주의 시대가 지나고 민주주의 시대가 오니까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당에서 그 직책은 이제 내놨거든요, 대통령이. 네, 네. 네, 뭐 당 총재나 뭐 이런 거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네. 다. 그렇지만은 대통령과 당의 관계는 우리 당원에도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운명 공동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대통령은 미국도 대통령제 하는 나라, 미국도 항상 대통령이 그 당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중심이고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안건이야 뭐 당에서 다 자율적으로 하지만은 네. 이런 국가 대사 중요한 전략적인 결정을 할 때는 대통령하고 당의 뭐 당 대표나 당 원내 대표가 완전히 협의를 해가지고 네. 토론을 하든 뭐 싸우든 하여튼 내부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의 전략적인 네. 목표로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고 야당하고 협상 마무리해가지고 네. 결론을 내야 되지 않아요. 자, 이 시점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일단 사퇴해야 된다. 만약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탈당계를 일단 당원 자격 가지고 계시니까 탈당계를 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니 우선은 뭐 지금 당장 유승민 대표가 당장 뭐 사임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해결책이 아니고 우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선 요 문제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지도부 네. 다시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께서 의중을 분명하게 밝히셨잖아요. 네. 뭐 아주 명쾌하게 네. 정부로 넘어오면 정부는 못 받는다 이거. 무기력해진다. 국정마비다. 못 받으니까 이제 거부권 행사하시겠다는 그 명백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하고 국회가 충돌하는 거예요. 네.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항상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시 풀 수 있느냐, 머리를 맞대고 협상하는 일까지도 유승민 대표가 해야 되겠죠. 그 예. 협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서 말하자면 주고받다가 보니까 끼워넣기 입법이 이게 됐다는 건데 지금 예. 이쪽에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새누리당에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거야 이제 뭐 야당하고 대화를 폭넓게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야당의 협상 전략이 문제죠. 왜 세월호 네. 세월호하고 공무원 연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뭐 국민연금이야 뭐 같은 공적 연기금이라고 하니까 혹시 모르지만은 네. 세월호하고는 정말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네.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 공무원 예. 연금 이번에 타결 안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협상력이 떨어졌던 거죠. 그렇다면 예, 여당의 협상력 부재고 아니 모든 근원이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물국회였다는 것을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는 것이 선진화법인데 그러면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선진화법은 폐기돼야 되죠. 네. 예,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선진화법 할 때 그 명분이 자꾸 싸우니까 국회에서 싸우니까 싸움을 막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해야 된다. 네. 아니 싸울 수 있는데 협상을 잘 하고 민주적으로 잘 운영해서 싸움을 안 할 때 그게 선진의회지. 네. 예. 싸움을 아예 못하게 손발 꽉 묶어놓고 싸움 안 하니까 좋은 국회가 된다.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질 때는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통과된다. 이게 선진화법이죠. 예, 선진화법 5분의 3도 그것도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름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도 한 1년 이상 걸리고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이인재 최고께서는 정말 대권 도전도 하셨고 큰 예. 정치인이신데 충남 논산시 그쪽이 지역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꿈을 여쭤봐도 될까요? 경기도 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또.
대중 정치인은 네. 국민에 의해서 정치 생명이 부여되고 국민에 네. 의해서 정치 생명이 거두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직 건강하고 네네. 열정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국민이 저에게 정치 생명을 주시는 한 제가 어떤 일이든 네.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정치에서 헌신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고요. 예. 또 제 제일 큰 꿈은 뭐 정치 시작할 때부터도 그랬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이 분단 광복 70년 아닙니까 올해가?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이제 더 이상 끌으면 안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 해결된 게 벌써 25년이 지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빨리 이 통일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제가 헌신하겠다. 이게 이제 저의 꿈입니다.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새누리당 안에서 좋은 법 만드는 것, 또 잘 모르는 후배 의원들 또 지도하시는 것 큰 역할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보니까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에게는 언론에서 27개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네, 세상을 여다 박찬숙입니다. 딱 하나 선택해 주셨습니다. 경기지사 지내셔서 그렇겠죠. 고맙습니다. 7시 48분입니다.